졸리는데. 안녕, 최진주입니다. 오늘은 토끼에 관한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이것입니다. 토끼 꼬리는 누가 가져갔을까? 토끼 꼬리가 되게 작고 조그맣고 뭉툭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2시간 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들이 경주를 했는데 소가 원래 1등이었는데 쥐가 소 위에 올라가서 같이 가다가 그 소가 1등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뿅 먼저 내려와가지고 쥐띠가 처음 1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고양이는 자다가 그 경주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그 12지 띠에 고양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민담에서는 쥐가 좀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토끼가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좀 얍삽한 그런 이미지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래동화류가 보통 한국 민담이 많은데 특이하죠? 외국 전래동화, 특히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편인데, 책고래라는 출판사에서 세계 각국의 전래동화를 가지고 그림책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이 첫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표지에서 당연히 토끼꼬리 누가 가져갔을까? 라고 하니까 각 꼬리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꼬리는 악어 꼬리 같고, 어떤 꼬리는 막 이러고, 어떤 꼬리는 이거는 코끼리 꼬리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지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정말 저는 좋았거든요. 토끼가 주인공인데 웬만한 책에서 주인공은 대체 보통 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보니까 토끼는 그냥 하얀 토끼가 약간 조금 얍삽하게 나오는, 정말 좀 눈매가 좀 못돼 보이는 그런 처럼 나와요. 옛날에는 동물들 모두 꼬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이, 어떤 조물주가 동물들에게 꼬리를 발급하겠다, 나눠줄 터이니 얼른 오거라, 이런 공지가 내려져서, 그래서 꼬리를 자기를 받으러 다들 동물들이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토끼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내 꼬리 좀 받아달라고, 같이 가져다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면서 내용이 시작되죠. 그 꼬리가 없는 동물들의 뒷모습이 나와요. 이런 자태란 너무 귀여워. 특히 네발 짐승들의 엉덩이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귀엽잖아요. 이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이 나오는데, 토끼보다 오히려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징들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펜과 색연필 터치가 아주 섬세하게 살아있는 세밀한 느낌이 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래빗, 달토끼입니다. 그림 작가가 동양풍 그림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 달이 이렇게 단순 체크무늬 느낌보다는 패치워크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같은 벚꽃 시즌에 무척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게 영어 책이에요. 해석을 하며 읽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도시 라이프를 즐기던 도시토끼가 있었습니다. 하얀 도시토끼가 책을 읽으러 어느 날 공원에 갑니다. 그래서 누워서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밤이었고 달이 떴고 어디선가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 다른 토끼가 있었다. 제가 영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어 스터디를 다니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가는 바람에 1분만 읽어볼게요. There she saw a rabbit. And for a while,
Little rabbit forgot about her life back in the city. 이렇게 도시 생활을 잊고 두 토끼가 차 마시고 케이크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한쪽에서 개그 치면은 이쪽에서 빵 터지고 데이트인가? 아니 근데 이 흰토끼가 여자로 나오긴 해요. 그러면 브라운 토끼는 남자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시토끼 흰토끼가 문득 도시가 그리워집니다. 자라, 이 토끼 커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이 커플의 불행을 비기에는 이걸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귀여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정말 행복하셔, 행복해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림책입니다. 이 토끼 커플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그림책은 마법사가 된 토끼. 스토리는 창작 동화인데요. 그림이 진짜 민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지는 사실 그렇게 뭐 민화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낚여서 봤는데 일단 뒷표지도 되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고 딱 민화 같죠. 이런 식으로 옛날 그림 느낌으로 한지의 결이 아주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이 글 작가는 필명이 삼형제입니다. 이게 첫 그림책이고 이 코끼리 아저씨라는 출판사에서도 첫 창작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창작 동화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홍주팥쥐 뭐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는 저작권이 따로 없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작가를 잘 섭외해서 그림작가의 그림만 잘 뽑아서 나오면 그러면 충분히 그 책이 팔릴 수 있죠. 근데 창작동화의 경우에는 내용도 재밌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을 그림작가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편집자 입장에서 전래동화보다는 창작동화가 굉장히 어렵죠. 이 국내 창작 동화의 경우에는 정말 편집자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글에 어울리는 그림 작가를 찾느냐, 그리고 그림 작가가 얼마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작가가 원하는 가장 최상의 그림을 그려내느냐. 너무 글과 그림의 조합이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기 토끼가 원래는 토끼굴에서 엄마랑만 살았어요. 근데 혼자 달을 보러 갑니다. 엄마 몰래.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늑대를 만난다. 그것도 배고픈 늑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저 달이 보이는 낭떠러지에 갇힙니다. 이거는 뭐 질러야죠. 죽기 살기로. 뒤에는 낭떠러지 절벽 밑에 바다고 앞에 늑대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이 토끼가 용기를 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 토끼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늑대처럼. 이빨이 날카롭게 돋아나고 그 다음에 몸이 이만해집니다. 뭐 귀만 이렇게 토끼고 늑대처럼 변신을 하게 되는 건 것이죠. 늑대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토끼가 이 숲에 영웅처럼 되죠. 근데 영웅이라기보다는 약간 괴물? 그런 느낌으로 토끼가 못되져요. 진격의 토끼! 진격의 거인처럼 괴롭히면서 다녀요. 토끼는 의문이 듭니다. 내 몸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아, 이거는 그 낭떠러지에서 누군가가 바위 뒤에 숨었다가 마법을 건 게 분명하다. 그래서 가서 허공에다 대고 누가 나에게 이런 마법을 걸었냐며 물어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누구일까요? 나? 난가? 요렇게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장인이 그린 그림책을 3권 소개했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북마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